서울의 번잡한 한 전통시장. 그곳에는 희망과 절망이 얽힌 사연들이 가득했다. 수진 할머니는 작은 떡볶이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었다. 65의 나이, 곱게 빗어넘긴 백발, 인자하면서도 주름진 얼굴, 낡았지만 정갈한 회색빛 개량 한복. 그녀의 모습은 마치 고단한 세월을 고스란히 담아낸 한 폭의 수묵화 같았다. 손녀 지훈이 아니었다면 그녀의 삶은 이미 오래전에 빛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할머니의 떡볶이는 특별한 재료가 들어간 것도 화려한 맛을 내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정직한 재료와 오랜 세월 변치 않은 손맛으로 끓여낸 소박하지만 정겨운 맛이었다. 하지만 요즘 세상에 그런 소박함만으로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 화려한 간판과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진 사람들에게 할머니의 떡볶이는 그저 그런 낡고 초라한 길거리 음식일 뿐이었다. 할머니, 오늘도 손님이 별로 없네요. 대학생인 지우는 틈만 나면 할머니를 도왔다. 안타까운 마음에 건넨 위로였지만 할머니는 덤덤하게 대답했다. 괜찮다. 원래 인생이란 게 그런 거란다. 그래도 우리 지훈이 밥 굶기지 않을 만큼은 벌 수 있으니 그걸로 된 거지. 할머니는 속상한 마음을 감추려 했었지만 지훈은 알고 있었다. 할머니의 낡은 포장마차와 텅 빈 냄비가 그리고 깊어가는 주름이 그녀의 진짜 속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어서 오세요. 여느 때처럼 할머니는 손님을 맞이했다. 검은색 고급 세단, 말끔한 정장 차림의 신사. 누가 봐도 이 동네 사람이 아닌 이질적인 풍경이었다. 떡볶이 1인분만 주시오. 낮고 차분한 목소리, 어딘가 모르게 쓸쓸함이 묻어나는 눈빛. 강대현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떡볶이를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남은 떡볶이 제가 다 사겠습니다. 네? 그게 무슨... 할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방금 끓인 것도 아니고 다 식은 떡볶이를 왜... 그냥 제가 좀 많이 배가 고파서요. 남자는 멋쩍게 웃으며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냈다. 할머니가 평생 본 적 없는 엄청난 액수였다. 아니, 이건 너무 많아요. 거스름돈도 없는걸요. 거스름돈은 됐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올 테니 그때 또 사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남자는 억지로 돈을 쥐어주고는 식은 떡볶이를 한가득 들고 유유히 사라졌다. 얼떨떨한 상황, 할머니는 멍하니 남자의 뒷모습만 바라볼 뿐이었다. 할머니, 저 사람 뭐예요? 왜 저렇게 떡볶이를 많이 사간대? 지훈도 어리둥절하긴 마찬가지였다. 글쎄다, 나도 모르겠다. 아무래도 좀 이상한 사람이긴 한데.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남자는 어김없이 나타나 남은 떡볶이를 몽땅 사갔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한번 저 사람을 따라가 볼게. 참다 못한 지훈이 결심한 듯 말했다. 안 된다. 위험할지도 몰라. 걱정 마세요. 그냥 어디에 가는지 뭘 하는 사람인지 그것만 알아볼게요. 지훈은 할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남자의 차가 사라진 방향으로 재빨리 뛰었다.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손자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한편 남자를 따라간 지훈은 조심스럽게 그의 뒤를 밟았다. 남자는 낡은 건물 앞에 차를 세우고 떡볶이가 든 봉지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희망의 집이라고 적힌 낡은 간판. 그곳은 양로원과 보육원을 겸한 복지시설이었다. 지훈은 숨죽인 채 창문 너머로 안을 엿보았다. 남자는
아이들과 노인들에게 떡볶이를 나눠주고 있었다. 아이들은 떡볶이를 맛있게 먹으며 즐거워했고 노인들은 남자의 손을 잡고 고마움을 전했다. 그런 거였어. 지훈은 그제야 모든 걸 이해했다. 남자는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할머니의 떡볶이를 샀던 것이다. 지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 서둘러 돌아갔다. 할머니, 그 사람이 떡볶이를 산 이유를 알았어요. 지훈은 흥분된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집이라는 곳에 떡볶이를 기부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다. 왜 하필 자신의 떡볶이였을까? 그런데 왜 하필 우리 떡볶이였을까요? 다른 맛있는 것도 많을 텐데. 지훈의 질문에 할머니도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때 익숙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다. 그 남자, 강대현이었다. 저 아주머니. 강대현은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그동안 말없이 떡볶이를 사가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남자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제 어머니께서도 예전에 아주머니처럼 떡볶이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서 이곳저곳 떡볶이를 먹으러 다녔는데 아주머니 떡볶이가 어머니 손맛과 가장 비슷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모든 걸 이해했다. 남자의 쓸쓸한 눈빛, 왠지 모를 그리움, 그 모든 것들이 설명되는 순간이었다. 그래서 희망의 집 사람들에게도 이 떡볶이를 맛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자주 봉사활동을 하던 곳이거든요. 남자의 진심 어린 고백에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랬군요. 몰랐습니다. 그저 이상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해서. 아닙니다. 충분히 오해하실 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고맙습니다. 제 떡볶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쁩니다. 할머니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날 이후 할머니와 남자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남자는 여전히 떡볶이를 사러 왔고 그때마다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주머니,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희망의 집에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남자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그곳에 계신 분들이 아주머니 떡볶이를 정말 좋아합니다. 아주머니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해요. 할머니는 망설였지만 지훈의 설득에 용기를 냈다. 할머니, 같이 가요. 분명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다음 날 할머니는 지훈과 함께 희망의 집을 방문했다. 낡았지만 정겨운 그곳, 아이들과 노인들이 해맑은 미소로 할머니를 반겼다. 할머니, 떡볶이 정말 맛있어. 이렇게 맛있는 떡볶이는 처음 먹어봐요. 아이들과 노인들의 칭찬에 할머니는 쑥스러워하면서도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저 아주머니. 강대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제가 아주머니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네, 무슨 제안이요? 아주머니께서 괜찮으시다면 희망의 집에 떡볶이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건 어떨까요? 네, 제가요? 네, 아주머니의 솜씨라면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께서도 새로운 보람을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떡볶이 장사만으로도 벅찬 삶. 과연 자신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 할머니, 한번 해보세요. 저도 도울게요. 지훈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리고 강대현 씨도 계시잖아요. 분명 잘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지훈의 격려에 할머니는 용기를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머니의 결심에 강대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매주 희망의 집에 가서 사람들에게 떡볶이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차츰 익숙해졌고 사람들과 함께 떡볶이를 만드는 시간은 할머니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다. 할머니,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지훈은 희망의 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에게 따뜻한 음료수를 건넸다. 고맙다, 지훈아. 네가 없었다면 난 아마 이 모든 걸 시작하지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니까 하실 수 있었던 거죠. 지훈은 할머니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런데 할머니, 요즘 떡볶이 포장마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할머니는 잠시 고민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다. 네? 왜요?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고 또 희망의 집일도 계속하고 싶고. 하지만 할머니, 그동안 정든 포장마차인데 너무 아쉽지 않으세요? 왜 안 아쉽겠어? 그래도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아.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리고 강대현 씨가 나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셨어. 무슨 제안인데? 희망의 집 근처에 작은 떡볶이 가게를 내는 건 어떻겠냐고 하시더구나. 물론 내가 원한다면 말. 정말요? 대박. 지훈은 뛸 듯이 기뻐했다. 할머니, 이건 정말 좋은 기회예요. 꼭 하세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강대현 씨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잘하셨어요, 할머니. 제가 뭐든지 도울게요. 고맙다. 지훈아, 너뿐이구나. 할머니는 지훈의 손을 꼭 잡았다. 며칠 후 할머니는 강대현의 도움으로 희망의 집 근처에 작은 떡볶이 가게를 열었다. 가게 이름은 수진이네 떡볶이. 낡은 포장마차 대신 아담하지만 깔끔한 가게였다. 할머니, 축하드려요. 가게가 정말 예뻐. 지훈은 가게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다 강대현 씨 덕분이지. 나 혼자서는 이런 건 꿈도 못 꿨을 거야. 그래도 할머니 떡볶이가 맛있으니까 손님들이 많이 올 거야. 그랬으면 좋겠다. 할머니는 설레는 마음으로 첫 장사를 시작했다. 다행히 할머니의 떡볶이는 금세 입소문을 탔다. 희망의 집사람들은 물론 동네 사람들까지 찾아와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할머니, 떡볶이 정말 맛있어. 이런 맛있는 떡볶이는 처음 먹어봐요. 손님들의 칭찬에 할머니는 피곤함도 잊은 채 연신 떡볶이를 끓여냈다. 할머니, 이제 좀 쉬세요. 제가 할게요. 지훈은 틈틈이 할머니를 도왔다. 아니다. 아직은 괜찮다. 그래도 무리하시면 안 돼요. 알았다. 조금만 더 하고 쉬. 할머니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떡볶이를 만들었다. 저 아주머니. 어느 날 강대현이 쑥스러운 듯 다가왔다. 네, 무슨 일이세요? 그동안 아주머니 떡볶이를 먹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이요? 저 아주머니와 함께 희망의 집을 돕고 싶습니다. 네, 물론 아주머니께서 허락하신다면 말입니다. 서울의 번잡한 한 전통시장. 그곳에는 희망과 절망이 얽힌 사연들이 가득했다. 수진 할머니는 작은 떡볶이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었다. 65의 나이, 곱게 빗어넘긴 백발, 인자하면서도 주름진 얼굴,
낡았지만 정갈한 회색빛 개량 한 그녀의 모습은 마치 고단한 세월을 고스란히 담아낸 한 폭의 수묵화 같았다. 소녀 지훈이 아니었다면 그녀의 삶은 이미 오래전에 빛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할머니의 떡볶이는 특별한 재료가 들어간 것도 화려한 맛을 내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정직한 재료와 오랜 세월 변치 않은 손맛으로 끓여낸 소박하지만 정겨운 맛이었다. 하지만 요즘 세상에 그런 소박함만으로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 화려한 간판과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진 사람들에게 할머니의 떡볶이는 그저 그런 낡고 초라한 길거리 음식일 뿐이었다. 할머니, 오늘도 손님이 별로 없네. 대학생인 지우는 틈만 나면 할머니를 도왔다. 안타까운 마음에 건넨 위로였지만 할머니는 덤덤하게 대답했다. 괜찮다. 원래 인생이란 게 그런 거란다. 그래도 우리 지훈이 밥 굶기지 않을 만큼은 벌 수 있으니 그걸로 된 거지. 할머니는 속상한 마음을 감추려 했었지만 지훈은 알고 있었다. 할머니의 낡은 포장마차와 텅 빈 냄비가 그리고 깊어가는 주름이 그녀의 진짜 속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어서 오세요. 여느 때처럼 할머니는 손님을 맞이했다. 검은색 고급 세단, 말끔한 정장 차림의 신사. 누가 봐도 이 동네 사람이 아닌 이질적인 풍경이었다. 떡볶이 1인분만 주시오. 낮고 차분한 목소리, 어딘가 모르게 쓸쓸함이 묻어나는 눈빛. 강대현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떡볶이를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남은 떡볶이 제가 다 사겠습니다. 네? 그게 무슨... 할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방금 끓인 것도 아니고 다 식은 떡볶이를 왜... 그냥 제가 좀 많이 배가 고파서요. 남자는 멋쩍게 웃으며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냈다. 할머니가 평생 본 적 없는 엄청난 액수였다. 아니, 이건 너무 많아요. 거스름돈도 없는걸. 거스름돈은 됐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올 테니 그때 또 사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남자는 억지로 돈을 쥐어주고는 식은 떡볶이를 한가득 들고 유유히 사라졌다. 얼떨떨한 상황, 할머니는 멍하니 남자의 뒷모습만 바라볼 뿐이었다. 할머니, 저 사람 뭐예요? 왜 저렇게 떡볶이를 많이 사간대요? 지훈도 어리둥절하긴 마찬가지였다. 글쎄다. 나도 모르겠다. 아무래도 좀 이상한 사람이긴 한데.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남자는 어김없이 나타나 남은 떡볶이를 몽땅 사갔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한번 저 사람을 따라가 볼게. 참다 못한 지훈이 결심한 듯 말했다. 안 된다. 위험할지도 몰라. 걱정 마세요. 그냥 어디에 가는지, 뭘 하는 사람인지 그것만 알아볼게. 지훈은 할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남자의 차가 사라진 방향으로 재빨리 뛰었다.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손자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한편 남자를 따라간 지훈은 조심스럽게 그의 뒤를 밟았다. 남자는 낡은 건물 앞에 차를 세우고 떡볶이가 든 봉지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희망의 집이라고 적힌 낡은 간판. 그곳은 양로원과 보육원을 겸한 복지시설이었다. 지훈은 숨죽인 채 창문 너머로 안을 엿보았다. 남자는 아이들과 노인들에게 떡볶이를 나눠주고 있었다. 아이들은 떡볶이를 맛있게 먹으며 즐거워했고 노인들은 남자의 손을 잡고 고마움을 전했다. 그런 거였어. 지훈은 그제야 모든 걸 이해했다. 남자는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할머니의 떡볶이를 샀던 것이다. 지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 서둘러 돌아갔다. 할머니, 그 사람이 떡볶이를 산 이유를 알았어요. 지훈은
흥분된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집이라는 곳에 떡볶이를 기부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다. 왜 하필 자신의 떡볶이였을까? 그런데 왜 하필 우리 떡볶이였을까요? 다른 맛있는 것도 많을 텐데. 지훈의 질문에 할머니도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때 익숙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다. 그 남자 강대현이었다. 저 아주머니. 강대현은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그동안 말없이 떡볶이를 사가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남자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제 어머니께서도 예전에 아주머니처럼 떡볶이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서 이곳저곳 떡볶이를 먹으러 다녔는데 아주머니 떡볶이가 어머니 손맛과 가장 비슷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모든 걸 이해했다. 남자의 쓸쓸한 눈빛, 왠지 모를 그리움, 그 모든 것들이 설명되는 순간이었다. 그래서 희망의 집 사람들에게도 이 떡볶이를 맛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자주 봉사활동을 하던 곳이거든요. 남자의 진심 어린 고백에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랬군요. 몰랐습니다. 그저 이상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해서. 아닙니다. 충분히 오해하실 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고맙습니다. 제 떡볶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쁩니다. 할머니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날 이후 할머니와 남자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남자는 여전히 떡볶이를 사러 왔고 그때마다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주머니,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희망의 집에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남자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그곳에 계신 분들이 아주머니 떡볶이를 정말 좋아합니다. 아주머니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할머니는 망설였지만 지훈의 설득에 용기를 냈다. 할머니, 같이 가요. 분명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다음 날 할머니는 지훈과 함께 희망의 집을 방문했다. 낡았지만 정겨운 그곳, 아이들과 노인들이 해맑은 미소로 할머니를 반겼다. 할머니, 떡볶이 정말 맛있어. 이렇게 맛있는 떡볶이는 처음 먹어봐요. 아이들과 노인들의 칭찬에 할머니는 쑥스러워하면서도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저 아주머니. 강대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제가 아주머니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무슨 제안이요? 아주머니께서 괜찮으시다면 희망의 집에 떡볶이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건 어떨까요? 네, 제가요? 네, 아주머니의 솜씨라면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께서도 새로운 보람을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떡볶이 장사만으로도 벅찬 삶, 과연 자신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까? 할머니, 한번 해보세요. 저도 도울게요. 지훈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리고 강대현 씨도 계시잖아요. 분명 잘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지훈의 격려에 할머니는 용기를 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머니의 결심에 강대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매주 희망의 집에 가서 사람들에게 떡볶이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차츰 익숙해졌고 사람들과 함께 떡볶이를 만드는 시간은
할머니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다. 할머니,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지훈은 희망의 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에게 따뜻한 음료수를 건넸다. 고맙다. 지훈아. 네가 없었다면 난 아마 이 모든 걸 시작하지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니까 하실 수 있었던 거죠. 지훈은 할머니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런데 할머니, 요즘 떡볶이 포장마차는 어떻게 하실 거야? 그건. 할머니는 잠시 고민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다. 네? 왜요?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고 또 희망의 집일도 계속하고 싶고. 하지만 할머니, 그동안 정든 포장마차인데 너무 아쉽지 않으세요? 왜 안 아쉽겠어? 그래도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아.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리고 강대현 씨가 나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셨어. 무슨 제안인데? 희망의 집 근처에 작은 떡볶이 가게를 내는 건 어떻겠냐고 하시더구나. 물론 내가 원한다면 말이야. 정말요? 대박. 지훈은 뛸 듯이 기뻐했다. 할머니, 이건 정말 좋은 기회예요. 꼭 하세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강대현 씨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잘하셨어요, 할머니. 제가 뭐든지 도울게요. 고맙다. 지훈아, 너뿐이구나. 할머니는 지훈의 손을 꼭 잡았다. 며칠 후 할머니는 강대현의 도움으로 희망의 집 근처에 작은 떡볶이 가게를 열었다. 가게 이름은 수진이네 떡볶이. 낡은 포장마차 대신 아담하지만 깔끔한 가게였다. 할머니, 축하드려요. 가게가 정말 예뻐. 지훈은 가게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다 강대현 씨 덕분이지. 나 혼자서는 이런 건 꿈도 못 꿨을 거야. 그래도 할머니 떡볶이가 맛있으니까 손님들이 많이 올 거야. 그랬으면 좋겠다. 할머니는 설레는 마음으로 첫 장사를 시작했다. 다행히 할머니의 떡볶이는 금세 입소문을 탔다. 희망의 집사람들은 물론 동네 사람들까지 찾아와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할머니, 떡볶이 정말 맛있어. 이런 맛있는 떡볶이는 처음 먹어봐요. 손님들의 칭찬에 할머니는 피곤함도 잊은 채 연신 떡볶이를 끓여냈다. 할머니, 이제 좀 쉬세요. 강대현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저도 아주머니처럼 희망의 집사람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돕겠습니다. 아주머니와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대현의 진심 어린 고백에 할머니는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꼈다. 고맙습니다, 강대현 씨. 저도 강대현 씨와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강대현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날 이후 할머니와 강대현은 함께 희망의 집을 돕기 시작했다. 강대현은 희망의 집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었고, 할머니는 사람들에게 떡볶이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할머니, 강대현 씨는 어떤 분이세요? 어느 날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글쎄다, 그냥 고마운 분이지. 두 분 혹시? 지훈은 말을 잇지 못하고 쑥스럽게 웃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나이 차이가 몇인. 그래도 두 분 잘 어울리세요. 그런 소리 말아라. 나는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지만 왠지 모를 설렘을 느꼈다. 할머니, 저 사실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느 날 지훈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무슨 일이냐? 저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정말이냐? 아이고, 장하다 우리 지훈이. 할머니는 뛸 듯이 기뻐하며 지훈을 꼭 안아주었다. 그런데 그게 해외 교환학생 장학금이에요. 해외? 어디로 가는데? 미국이요. 1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미국? 그렇게 멀리? 할머니는 기쁨과 동시에 걱정이 밀려왔다. 1년 동안이나 떨어져 있어야 하는 거냐? 네. 죄송해요, 할머니. 아니다. 네가 무슨 죄가 있겠어. 이건 정말 좋은 기회인데. 할머니는 애써 덤덤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섭섭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할머니, 저 안 가면 안 될까요? 지훈은 할머니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무슨 소리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왜 포기하려고 해? 하지만 할머니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 나는 괜찮다. 너는 네 꿈을 펼쳐야지. 할머니는 지훈의 등을 토닥이며 애써 웃어 보였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괜찮고 말고 대신 자주 연락해야 한. 네, 꼭 그럴게. 지훈은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다. 고마워요, 할머니. 사랑해. 그래, 나도 사랑한다. 우리 지훈. 할머니는 지훈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며칠 후 지훈은 미국으로 떠났다. 할머니는 공항에서 지훈을 배웅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지훈아, 몸 조심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자주 연락해야 한.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금방 돌아올게. 그래, 조심히 가거라. 할머니는 지훈이 탄 비행기가 저 멀리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할머니, 이제 들어가시죠. 바람이 차가워요. 강대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그래야겠네. 할머니는 왠지 모를 허전함을 느끼며 강대현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아주머니, 지훈이 잘 보냈으니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강대현은 할머니를 위로했다. 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왠지 마음이 허전하네. 제가 있잖아요. 제가 지훈이 대신 아주머니 옆에 있어 드릴게. 강대현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요, 강대현 씨. 할머니는 강대현의 따뜻한 손길에 왠지 모를 위안을 얻었다. 그날 이후 강대현은 더욱 자주 할머니를 찾아왔다. 함께 희망의 집 봉사활동도 가고 떡볶이 가게 일도 도왔다. 아주머니, 오늘은 제가 떡볶이 만드는 거 한번 배워볼까요? 어느 날 강대현이 쑥스러운 듯 말했다. 글쎄요, 강대현 씨가 이걸 배우실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머니 솜씨, 저도 한번 따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할머니는 웃으며 강대현에게 떡볶이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강대현은 서툰 솜씨였지만 열심히 따라했고 할머니는 그런 강대현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아주머니,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 강대현은 땀을 뻘뻘 흘리며 말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대현은 다시 한번 떡볶이 만들기에 도전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떡볶이를 만들며 조금씩 더 가까워졌다. 할머니, 저 왔어요.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고 지훈이 미국에서 돌아왔다. 아이고, 우리 지훈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할머니는 뛸 듯이 기뻐하며 지훈을 꼭 안아주었다. 할머니, 저도 정말 보고 싶었어요. 지훈은 할머니 품에 안겨 한동안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 얼마나 고생했어. 이제 푹 쉬어.
네, 할머니. 그동안 제가 다 할게요. 지훈은 씩씩하게 말했다. 그래, 우리 지훈이 이제 다 컸구나. 할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머니, 그런데 강대현 씨는요? 지훈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 강대현 씨. 강대현 씨. 할머니는 왠지 모를 쑥스러움을 느끼며 말을 잇지 못했다. 두 분, 혹시? 지훈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할머니를 놀렸다. 아니다, 이 녀석아. 무슨 그런 말. 그래도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세요. 그런 소리 말라니까. 나는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지만 왠지 모를 설렘을 느꼈다. 할머니, 저는 두 분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우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저도 이제 다 컸고 할머니 곁을 떠날 수도 있는데 할머니가 혼자 계시는 건 싫어요. 지훈, 할머니 곁에 좋은 분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강대현 씨라면 더 좋고. 지훈아, 네 마음은 알겠지. 할머니, 그냥 제 생각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지훈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저는 그냥 할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가장 큰 바람이에요. 그래, 고맙다, 지훈아. 내 마음 잘 알겠다. 할머니는 지훈의 손을 꼭 잡으며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강대현과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과연 내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까? 나이도 입장도 다른데 괜한 욕심은 아닐. 하지만 강대현 씨와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결심을 내렸다. 강대현 씨,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강대현에게 말을 건넸다. 네, 아주머니. 무슨 일이시죠? 저 강대현 씨와 좀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수줍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네, 그게 무슨... 강대현은 깜짝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저도 강대현 씨처럼 좋은 분과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진심을 전했다. 아주머니, 정말 진심이십니까? 강대현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다. 네, 진심입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아주머니와 함께라면 저도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강대현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벅찬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두 분 축하드려요. 지훈은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며 진심으로 기뻐했다. 이제 할머니도 행복해지실 거예요. 지훈은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끼며 두 사람을 축복했다. 할머니, 강아저씨. 어느새 희망의 집아이들도 두 사람을 축하해주기 위해 달려왔다. 할머니, 강아저씨, 떡볶이 또 언제 해줄 거예요? 그래요, 할머니, 강아저씨. 떡볶이 먹고 싶어. 아이들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두 사람에게 떡볶이를 졸랐다. 그래, 얘들아. 오늘은 할머니가 특별히 아주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어 줄게. 할머니는 아이들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 떡볶이 재료를 꺼내 들었다. 강대현 씨도 도와주실 거죠? 네, 물론이지. 강대현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할머니 옆에 섰다. 자, 그럼 다 같이 떡볶이 만들러 가볼까? 할머니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떡볶이 가게로 향했다. 할머니, 강아저씨, 파이팅! 지우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꼈다. 이제 할머니도 행복해지실 거야. 지우는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끼며 두 사람을 축복했다. 할머니, 강아저씨, 저 왔어.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다. 지후는 어엿한 청년이 되었고 할머니와 강대현은 여전히 희망의 집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이고, 우리 지훈이 왔냐. 할머니는 10년 전과 똑같은 인자한 미소로 지훈을 반겼다. 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지훈은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다. 그래, 나도 보고 싶었다. 그동안 잘 지냈냐? 네, 할머니. 덕분에 잘 지냈어요. 그래, 다행이군. 할머니는 지훈의 손을 꼭 잡으며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꼈다. 할머니, 그런데 강아저씨는요? 지훈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 강대현 씨. 강대현 씨. 할머니는 왠지 모를 쑥스러움을 느끼며 말을 잇지 못했다. 두 분, 아직도. 지우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할머니를 놀렸다. 아니다, 이 녀석아. 무슨 그런 말. 그래도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세. 그런 소리 말라니까. 나는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다.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지만 왠지 모를 설렘을 느꼈다. 할머니, 저는 두 분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우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저도 이제 다 컸고 언젠가 할머니 곁을 떠날 텐데 할머니가 혼자 계시는 건 싫어요. 지훈, 할머니 곁에 좋은 분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강대현 씨라면 더 좋고요. 지훈아, 네 마음은 알겠지만 할머니, 그냥 제 생각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지훈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 저는 그냥 할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가장 큰 바람이에요. 그래, 고맙다, 지훈아. 내 마음 잘 알겠다. 할머니는 지훈의 손을 꼭 잡으며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꼈다. 할머니, 강아저씨. 어느새 희망의 집 아이들도 지훈을 반겨주기 위해 달려왔다. 지훈이 오빠, 오랜만이에요. 지훈이 오빠, 보고 싶었어요. 아이들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지훈에게 매달렸다. 그래, 얘들아. 오빠도 너희들 보고 싶었어. 지훈은 아이들을 꼭 안아주며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꼈다. 지훈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강대현도 어느새 지훈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네, 강아저씨. 덕분에 잘 지냈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우리 지훈이 이제 다 컸네. 강대현은 10년 전과 똑같은 따뜻한 미소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강아저씨도 그동안 잘 지내셨죠? 그럼 잘 지내고 말고. 너희 할머니 덕분에 나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 두 분 보기 좋아요. 지훈은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끼며 두 사람을 축복했다. 할머니, 강아저씨,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요. 아이들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두 사람에게 떡볶이를 졸랐다. 그래, 얘들아. 오늘은 할머니가 특별히 아주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어 줄게. 할머니는 아이들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 떡볶이 재료를 꺼내 들었다. 강대현 씨도 도와주실 거죠? 네,
물론이죠. 강대현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할머니 옆에 섰다. 자, 그럼 다 같이 떡볶이 만들러 가볼. 할머니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떡볶이 가게로 향했다. 할머니, 강아저씨, 파이팅. 지우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꼈다. 이제 두 분 오래오래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지후는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끼며 두 사람을 축복했다. 할머니, 강아저씨, 떡볶이 다 됐어요. 어느새 맛있는 떡볶이가 완성되었고 다 함께 떡볶이를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할머니, 떡볶이 정말 맛있어요. 강아저씨, 떡볶이 또 해주세요. 아이들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떡볶이를 먹으며 즐거워했다. 그래, 얘들아, 많이 먹어라. 할머니는 아이들을 보며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지후는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끼며 할머니에게 말했다. 저도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지훈아. 너는 꼭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할머니는 지훈의 손을 꼭 잡으며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꼈다. 할머니, 강아저씨, 저는 두 분이 정말 좋아요. 지훈은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끼며 두 사람에게 말했다. 저도 두 분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 지훈아. 너도 꼭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할머니는 지훈의 손을 꼭 잡으며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꼈다. 할머니, 강아저씨, 사랑해요. 지훈은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끼며 두 사람에게 말했다. 그래, 지훈아. 우리도 너를 사랑한다. 할머니와 강대현은 지훈을 꼭 안아주며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꼈다. 할머니, 강아저씨,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지훈은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끼며 두 사람에게 말했다. 그래, 지훈아.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할머니와 강대현은 지훈과 아이들을 꼭 안아주며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꼈다. 그렇게 그들은 희망의 집 사람들과 함께 떡볶이처럼 맵고 달콤하고 따뜻한 그런 행복한 삶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갔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서울의 작은 동네에서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했다. 할머니, 강아저씨, 오늘도 떡볶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래, 얘들아. 내일 또 맛있는 떡볶이 만들어줄게. 할머니, 강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그래, 얘들아. 조심히 가거라. 할머니, 강아저씨, 내일 또 만나요. 그래, 얘들아. 내일 또 만나자. 할머니, 강아저씨, 사랑해요. 그래, 얘들아. 우리도 너희들을 사랑한다. 할머니, 강아저씨, 행복하세요. 그래, 얘들아. 너희도 행복하거라. 할머니, 강아저씨, 그래, 얘들아. 안녕. 할머니, 강아저씨. 그래, 얘들아. 할머니. 그래, 강아저씨. 그래, 할머니, 강아저씨. 우리 언제 또 만나요? 글쎄, 아마도 내일 정말요. 그럼 정말이고 말고. 야호, 신난다. 할머니, 강아저씨, 그럼 우리 내일 꼭 다시 만나. 그래, 얘들아. 내일 꼭 다시 만나자. 할머니, 강아저씨,
약속. 그래, 약속. 할머니, 강아저씨. 그럼 우리 이제 진짜 안녕. 그래, 얘들아. 진짜 안녕. 할머니, 강아저씨. 조심히 가세요. 그래, 얘들아. 너희도 조심히 가거라. 할머니, 강아저씨. 내일 또 떡볶이 만들어주세요. 그래, 얘들아. 내일 또 맛있는 떡볶이 만들어줄게. 할머니, 강아저씨, 사랑해요. 그래, 얘들아. 우리도 너희들을 사랑한다. 할머니, 강아저씨, 행복하세요. 그래, 얘들아. 너희도 행복하거라. 할머니, 강아저씨, 안녕. 그래, 얘들아. 안녕. 할머니, 강아저씨. 그래, 얘들아. 할머니. 그래, 강아저씨. 그래, 할머니, 강아저씨. 우리 언제 또 만나요? 글쎄, 아마도 내일? 정말요? 그럼 정말이고 말고. 야호, 신난다. 할머니, 강아저씨. 그럼 우리 내일 꼭 다시 만나. 그래, 얘들아. 내일 꼭 다시 만나자. 할머니, 강아저씨, 약속. 그래, 약속. 할머니, 강아저씨. 그럼 우리 이제 진짜 안녕. 그래, 얘들아. 진짜 안녕. 할머니, 강아저씨. 조심히 가세요. 그래, 얘들아. 너희도 조심히 가거라. 할머니, 강아저씨. 내일 또 떡볶이 만들어주세요. 그래, 얘들아. 내일 또 맛있는 떡볶이 만들어줄게. 할머니, 강아저씨, 사랑해요. 그래, 얘들아. 우리도 너희들을 사랑한다. 할머니, 강아저씨, 행복하세요. 그래, 얘들아. 너희도 행복하거라. 할머니, 강아저씨, 그래, 얘들아. 안녕. 할머니, 강아저씨. 그래, 얘들아. 할머니. 그래, 강아저씨. 그래, 할머니, 강아저씨. 왜 그러니, 지훈아?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지훈아,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아니에요, 할머니. 섭섭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동안 저 키워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잖아요. 그런 소리 말아라. 네가 내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뭐가 고생이겠어. 그래도 저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다 못하시고. 아니다, 지훈아. 나는 너랑 강대현 씨 그리고 희망의 집사람들 덕분에 정말 행복했어. 할머니. 그러니까 지훈아, 너도 이제 내 인생을 마음껏 펼쳐보려. 네, 할머니. 그럴게요. 그래, 우리 지훈이 장하다. 할머니, 저 사실은 드릴 말씀이 있어. 뭔데 그러니, 지훈아. 또 무슨 장학금이라도 받은 거냐?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 결혼해요. 뭐? 결혼? 정말이냐? 네, 할머니.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아이고, 축하한다, 지훈아. 그래, 신부는 어떤 사람이냐? 할머니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나도 잘 아는 사람. 누군데 그러니? 은지의 은지. 희망의 집에 있던 그 은지. 네, 할머니. 그 은지예요. 아이고, 그랬구나. 은지 참 착하고 예쁜 아이인데 잘 어울린다, 너희 두.
헤헤,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래, 지훈아. 결혼 축하한다.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한다. 네, 할머니. 그럴게요. 그래, 우리 지훈이 이제 어른이 다 됐군. 할머니, 지훈아, 이리 와봐라. 네, 할머니. 할머니, 강아저씨, 저 왔어요. 어느새 세월이 흘러 지훈과 은지도 어엿한 부부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태어났다. 아이고, 우리 손주들 왔냐. 할머니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인자한 미소로 손주들을 반겼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강아저씨, 보고 싶었어요. 아이들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할머니와 강대현에게 매달렸다. 그래, 할머니도 강아저씨도 너희들 보고 싶었다. 할머니와 강대현은 아이들을 꼭 안아주며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꼈다. 지훈아, 은지야, 그동안 잘 지냈냐? 네, 할머니. 덕분에 잘 지냈어. 네, 강아저씨. 덕분에 잘 지냈어. 그래, 다행이구나. 할머니와 강대현은 지훈과 은지를 보며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꼈다. 할머니, 강아저씨,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요. 아이들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떡볶이를 졸랐다. 그래, 얘들아. 오늘은 할머니가 특별히 아주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어 줄게. 할머니는 아이들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 떡볶이 재료를 꺼내들었다. 강대현 씨도 도와주실 거죠? 네, 물론이죠. 강대현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할머니 옆에 섰다. 자, 그럼 다 같이 떡볶이 만들러 가볼까? 할머니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떡볶이 가게로 향했다. 할머니, 강아저씨, 파이팅! 지훈과 은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꼈다. 두 분 오래오래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지훈과 은지는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끼며 두 사람을 축복했다. 할머니, 강아저씨, 떡볶이 다 됐어요. 어느새 맛있는 떡볶이가 완성되었고 다 함께 떡볶이를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할머니, 떡볶이 정말 맛있어요. 강아저씨, 떡볶이 또 해주... 아이들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떡볶이를 먹으며 즐거워했다. 그래, 얘들아, 많이 먹어라. 할머니는 아이들을 보며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꼈다. 지훈아, 은지야, 너희도 많이 먹어라. 네, 할머니, 잘 먹겠습니다. 네, 강아저씨, 잘 먹겠습니다. 지훈아, 은지야, 너희는 언제 이렇게 커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러게요, 할머니.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강아저씨.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그래, 시간이 참 빠르구나. 그래도 너희들이 이렇게 잘 자라줘서 할머니는, 강아저씨는 정말 할머니, 강아저씨, 지훈아, 은지야, 너희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할머니, 강아저씨, 지훈아, 은지야, 사랑한다. 할머니, 강아저씨, 지훈아, 은지야, 행복하거라. 할머니, 강아저씨, 지훈아, 은지야, 고맙다. 할머니, 강아저씨, 지훈아, 은지야, 잘 살아라. 할머니, 강아저씨, 지훈아, 은지야, 파이팅!
할머니, 강아저씨, 사랑해요. 그래, 지훈아, 은지야, 우리도 너희들을 사랑한다. 할머니, 강아저씨, 행복하세요. 그래, 지훈아, 은지야, 너희도 행복하거라. 할머니, 강아저씨, 고맙습니다. 그래, 지훈아, 은지야, 우리도 너희들에게. 할머니, 강아저씨, 잘 살겠습니다. 그래, 지훈아, 은지야, 너희 꼭 잘 살아야 한다. 할머니, 강아저씨, 파이팅. 그래, 지훈아, 은지야, 너희도 파이팅. 그렇게 그들은 희망의 집사람들과 함께 떡볶이처럼 맵고 달콤하고 따뜻한 그런 행복한 삶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갔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서울의 작은 동네에서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했다. 할머니, 강아저씨, 오늘도 떡볶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래, 얘들아, 내일 또 맛있는 떡볶이 만들어줄게. 할머니, 강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그래, 얘들아, 조심히 가거라. 할머니, 강아저씨, 내일 또 만나요. 그래, 얘들아, 내일 또 만나자. 할머니, 강아저씨, 사랑해요. 그래, 얘들아, 우리도 너희들을 사랑한다. 할머니, 강아저씨, 행복하세요. 그래, 얘들아, 너희도 행복하거라. 할머니, 강아저씨, 안녕. 그래, 얘들아, 안녕. 할머니, 강아저씨, 그래, 얘들아, 할머니, 그래, 강아저씨, 그래, 저, 할머니, 강아저씨,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지훈아,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아니에요, 할머니. 섭섭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동안 저 키워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잖아요. 그런 소리 말아라. 네가 내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뭐가 고생이겠어. 그래도 저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다 못하시고. 아니다, 지훈아. 나는 너랑 강대현 씨 그리고 희망의 집사람들 덕분에 정말 행복했어. 할머니, 그러니까 지훈아, 너도 이제 내 인생을 마음껏 펼쳐보렴. 네, 할머니, 그럴게요. 그래, 우리 지훈이 장하다. 할머니, 저 사실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그러니 지훈아, 또 무슨 장학금이라도 받은 거냐?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 결혼해요. 뭐? 결혼 정말이냐? 네, 할머니.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아이고, 축하한다, 지훈아. 그래, 신부는 어떤 사람이냐? 할머니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나도 잘 아는 사람? 누군데 그러니? 저 은지예요. 은지, 희망의 집에 있던 그 은지. 네, 할머니, 그 은지예요. 아이고, 그랬구나. 은지, 참 착하고 예쁜 아인데 잘 어울린다, 너희 둘.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래, 지훈아, 결혼
축하한다.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한다. 네, 할머니, 그럴게요. 그래, 우리 지훈이 이제 어른이 다 됐구나. 할머니, 지훈아, 이리 와봐라. 네, 할머니. 할머니, 강아저씨, 저 왔어요. 어느새 세월이 흘러 지훈과 은지도 어엿한 부부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태어났다. 아이고, 우리 손주들 왔냐? 할머니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인자한 미소로 손주들을 반겼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강아저씨, 보고 싶었어요. 아이들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할머니와 강대현에게 매달렸다. 그래, 할머니도, 강아저씨도 너희들 보고 싶었다. 할머니와 강대현은 아이들을 꼭 안아주며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꼈다. 지훈아, 은지야, 그동안 잘 지냈냐? 네, 할머니 덕분에 잘 지냈어요. 네, 강아저씨 덕분에 잘 지냈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할머니와 강대현은 지훈과 은지를 보며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꼈다. 할머니, 강아저씨,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요. 아이들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떡볶이를 졸랐다. 그래, 얘들아, 오늘은 할머니가 특별히 아주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어줄게. 할머니는 아이들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 떡볶이 재료를 꺼내들었다. 강대현 씨도 도와주실 거죠? 네, 물론이죠. 강대현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할머니 옆에 섰다. 자, 그럼 다 같이 떡볶이 만들러 가볼까? 할머니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떡볶이 가게로 향했다. 할머니, 강아저씨, 파이팅! 지훈과 은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꼈다. 두 분 오래오래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지훈과 은지는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끼며 두 사람을 축복했다. 할머니, 강아저씨, 떡볶이 다 됐어. 어느새 맛있는 떡볶이가 완성되었고 다 함께 떡볶이를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할머니, 떡볶이 정말 맛있어. 강아저씨, 떡볶이 또 해주세요. 아이들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떡볶이를 먹으며 즐거워했다. 그래, 얘들아, 많이 먹어라. 할머니는 아이들을 보며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꼈다. 지훈아, 은지야, 너희도 많이 먹어라. 네, 할머니, 잘 먹겠습니다. 네, 강아저씨, 잘 먹겠습니다. 지훈아, 은지야, 너희는 언제 이렇게 커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러게요, 할머니.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 그러게요, 강아저씨.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그래, 시간이 참 빠르구나. 그래도 너희들이 이렇게 잘 자라줘서 할머니는, 강아저씨는 정말 기쁘다. 할머니, 강아저씨, 지훈아, 은지야, 너희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할머니, 강아저씨, 지훈아, 은지야, 사랑한다. 할머니, 강아저씨, 지훈아, 은지야, 행복하거라. 할머니, 강아저씨, 지훈아, 은지야, 고맙다. 할머니, 강아저씨, 지훈아, 은지야, 잘 살아라.
할머니, 강아저씨, 지훈아, 은지야, 파이팅! 할머니, 강아저씨, 사랑해. 그래, 지훈아, 은지야, 우리도 너희들을 사랑한다. 할머니, 강아저씨, 행복하세요. 그래, 지훈아, 은지야, 너희도 행복하거라. 할머니, 강아저씨, 고맙습니다. 그래, 지훈아, 은지야, 우리도 너희들에게. 할머니, 강아저씨, 잘 살겠습니다. 그래, 지훈아, 은지야, 너희 꼭 잘 살아야 한다. 할머니, 강아저씨, 파이팅. 그래, 지훈아, 은지야, 너희도 파이팅. 그렇게 그들은 희망의 집 사람들과 함께 떡볶이처럼 맵고 달콤하고 따뜻한 그런 행복한 삶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갔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서울의 작은 동네에서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했다. 어느 날 떡볶이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던 할머니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밤하늘엔 별들이 소곤소곤 속삭이고 있었다. 할머니,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 그래, 강대현 씨도 수고 많았어요. 할머니, 오늘 무슨 생각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냥 옛날 생각 좀 했어요. 옛날 생각? 무슨 옛날 생각? 그냥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생각도 나고, 지훈이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희망의 집사람들 처음 만났을 때 생각도 나고. 그러게요. 우리 참 오래 만났네요. 그러게요. 강대현 씨, 그동안 고마웠어요. 할머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 섭섭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고마워서요. 저야말로 고맙죠. 할머니 덕분에 저도 행복했어요. 강대현 씨, 할머니,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 네, 할머니,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별들은 두 사람의 행복을 축복하듯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다. 할머니, 저 별 좀 보세요. 정말 예쁘죠? 그러게요. 정말 예쁘네요. 할머니, 저 별 이름이 뭔지 아세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저 별 이름은 희망이래. 희망. 네, 희망. 저 별처럼 우리 삶에도 언제나 희망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저 별처럼 우리 삶에도 언제나 희망이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서울의 작은 동네에서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했다. 그렇게 떡볶이 향기 가득한 그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할머니, 강아저씨, 오늘도
떡볶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래, 얘들아. 내일 또 맛있는 떡볶이 만들어줄. 할머니, 강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그래, 얘들아. 조심히 가거라. 할머니, 강아저씨, 내일 또 만나요. 그래, 얘들아. 내일 또 만나. 할머니, 강아저씨, 사랑해요. 그래, 얘들아. 우리도 너희들을 사랑한다. 할머니, 강아저씨, 행복하세요. 그래, 얘들아. 너희도 행복하고. 할머니, 강아저씨, 안녕. 그래, 얘들아. 안녕. 할머니, 강아저씨. 그래, 얘들아. 할머니, 그래, 강아저씨. 그래, 저 할머니, 강아저씨.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지훈아,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 아니에요, 할머니. 섭섭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동안 저 키워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잖아요. 그런 소리 말아라. 네가 내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뭐가 고생이겠어. 그래도 저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다 못하시. 아니다, 지훈아. 나는 너랑 강대현 씨 그리고 희망의 집사람들 덕분에 정말 행복해. 할머니, 그러니까 지훈아, 너도 이제 내 인생을 마음껏 펼쳐보려. 네, 할머니. 그럴게요. 그래, 우리 지훈이 장하다. 할머니, 저 사실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그러니, 지훈아. 또 무슨 장학금이라도 받은 거냐?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 결혼해요. 뭐, 결혼? 정말이냐? 네, 할머니.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아이고, 축하한다. 지훈아. 그래, 신부는 어떤 사람이냐? 할머니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나도 잘 아는 사람. 누군데 그러니? 저 은지예요. 은지, 희망의 집에 있던 그 은지. 네, 할머니, 그 은지예요. 아이고, 그랬구나. 은지, 참 착하고 예쁜 아이인데 잘 어울린다, 너희 둘.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래, 지훈아, 결혼 축하한다.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한다. 네, 할머니. 그럴게요. 그래, 우리 지훈이 이제 어른이 다 됐구나. 할머니, 지훈아, 이리 와 봐라. 네, 할머니. 할머니, 강아저씨, 저 왔어요. 어느새 세월이 흘러 지훈과 은지도 어엿한 부부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태어났다. 아이고, 우리 손주들 왔냐? 할머니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인자한 미소로 손주들을 반겼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강아저씨, 보고 싶었어요. 아이들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할머니와 강대현에게 매달렸다. 그래, 할머니도 강아저씨도 너희들 보고 싶었다. 할머니와 강대현은 아이들을 꼭 안아주며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꼈다. 지훈아, 은지야, 그동안 잘 지냈냐? 네, 할머니. 덕분에 잘 지냈어요. 네, 강아저씨. 덕분에 잘 지냈어요. 그래, 다행이군. 할머니와 강대현은
지훈과 은지를 보며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꼈다. 할머니, 강아저씨,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요. 아이들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떡볶이를 졸랐다. 그래, 얘들아. 오늘은 할머니가 특별히 아주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어 줄게. 할머니는 아이들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 떡볶이 재료를 꺼내 들었다. 강대현 씨도 도와주실 거죠? 네, 물론이죠. 강대현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할머니 옆에 섰다. 자, 그럼 다 같이 떡볶이 만들러 가볼까? 할머니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떡볶이 가게로 향했다. 할머니, 강아저씨, 파이트. 지훈과 은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꼈다. 두 분 오래오래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지훈과 은지는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끼며 두 사람을 축복했다. 할머니, 강아저씨, 떡볶이 다 됐어요. 어느새 맛있는 떡볶이가 완성되었고 다 함께 떡볶이를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할머니, 떡볶이 정말 맛있어. 강아저씨, 떡볶이 또 해주세요. 아이들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떡볶이를 먹으며 즐거워했다. 그래, 얘들아, 많이 먹어라. 할머니는 아이들을 보며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꼈다. 지훈아, 은지야, 너희도 많이 먹어라. 네, 할머니, 잘 먹겠습니다. 네, 강아저씨, 잘 먹겠습니다. 지훈아, 은지야, 너희는 언제 이렇게 커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러게요, 할머니.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강아저씨.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그래, 시간이 참 빠르구나. 그래도 너희들이 이렇게 잘 자라줘서 할머니는, 강아저씨는 정말 기쁘다. 할머니, 강아저씨, 지훈아, 은지야, 너희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할머니, 강아저씨, 지훈아, 은지야, 사랑한다. 할머니, 강아저씨, 지훈아, 은지야, 행복하고. 할머니, 강아저씨, 지훈아, 은지야, 고맙다. 할머니, 강아저씨, 지훈아, 은지야, 잘 살아라. 할머니, 강아저씨, 지훈아, 은지야, 파이팅. 할머니, 강아저씨, 사랑해요. 그래, 지훈아, 은지야, 우리도 너희들을 사랑한다. 할머니, 강아저씨, 행복하세요. 그래, 지훈아, 은지야, 너희도 행복하거라. 할머니, 강아저씨, 고맙습니다. 그래, 지훈아, 은지야, 우리도 너희들에게 고맙다. 할머니, 강아저씨, 잘 살겠습니다. 그래, 지훈아, 은지야, 너희 꼭 잘 살아야 한다. 할머니, 강아저씨, 파이트. 그래, 지훈아, 은지야, 너희도 파이트. 그렇게 그들은 희망의 집사람들과 함께 떡볶이처럼 맵고 달콤하고 따뜻한 그런 행복한 삶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갔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서울의 작은 동네에서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했다. 떡볶이 향기 가득한 그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되었다.